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크롤링해서 스크립해서 분석하는 문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풀이 5번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뉴스랑 통계, 댓글 수까지 따로따로 따로따로 우리가 스크랩한 거를 취합해서 필요하면 이제 머지까지 해서 붙여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던 거고, 이 분석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까다로울 게 아닌데 제가 뒤늦게 그 언론사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하려면 이거 KBS 뉴스 가져왔을 때 각각 하나씩 언론사 값을 넣어주면 돼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저는 제가 좀 어렵게 갔습니다. 자,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텍스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대부분 가져온 데이터는 그냥 좀 뭐랄까 되게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구조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구조화, 그러니까 딕셔너리로 만들기 편했죠. 뉴스 같은 경우도 자, 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통계 정보 해가지고 없네요. 자, 통계 정보 해가지고 뭐 남자 몇, 여자 몇, 10대 몇, 20대 몇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데이터에 대한 구조가 잘 잡혀 있고요. 뉴스 정보를 가져올 때도 제목이랑 뭐 링크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냥 딱 데이터가 보이는 거, 그 데이터를 딱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제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 딱 명확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있고요. 딱히 구조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텍스트가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형태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비정형 데이터, 구조적이지 않은 데이터에는 대표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뭔가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다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다 버리고 그냥 수치로 잘 나타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모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자, 근데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데이터, 이 비정형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소중해진 거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를 요새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용량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큰 데이터죠, 큰 데이터.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여튼 이제 비정형 데이터 중에 우리가 둘 다 해볼 건데 일단 텍스트 먼저 해보죠. 자, 텍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자, 이렇게 문장 단위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로 쪼개야 됩니다.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형태까지 쪼개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형태소라고 해요. 형태소. 그래서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쪼개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형태소가 나열될 건데,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제 방법론이 나옵니다. 자,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빈도수예요. 그래서 빈도수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빈도수를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내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오면 뭐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기계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텍스트 분석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용어도 있어요. 용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BOW 라고 부릅니다. 뭐 요런 말이에요. 단어들의 가방. 종이봉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양념 감자 아시죠? 롯데리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가 이제 단어들이고, 그 감자를 이렇게 막 흔들어서 양념을 비벼 먹죠.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막 흔들어요. 그래서 빈도수를 따지는 거죠. 자, 이 형태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걸로 실습을 할 건데, 당연히 이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간단하다, 편리하다, 직관적이다. 단점은 그냥 무작위로 빈도수만 가지고 체크하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빈도수만 따져가지고 패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 해석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채팅? 요런 거에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뭐 그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감성 분석이나 물론 감성 분석도 이렇게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요거는 빈도수, 어떤 그죠? 단어가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루한, 뭐 재미없는 요런 게 많이 나오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갈 거고, 신나는, 즐거운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 테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류죠. 분류는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있냐? 있습니다. 있는데 머신러닝에서 힘들어요. 뭐 워드2백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딥러닝 기법을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챗봇을 어차피 만들 거니까. 요거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토크나이즈라고 해서 이 형태소 단위로 분리를 해야 돼요. 쪼개야 되는데 이게 직접 하면은 정확도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우리가 불편하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거를 대신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거를 좀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뭐 영화 데이터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참고 자료에 코엔엘 파이라고 제가 다큐멘테이션 하나 올려놨습니다. 파이썬 한국어 NLP. NLP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를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법 가이드가 있고요. 그렇게 막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형태소 분석기라고 해서 형태소를 분석해가지고 잘라주는 요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꼬마라는 것도 있고. 자, 요거는 여기 두 번째 거 레퍼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라는 클래스도 있고요. 한나눔, 코모르, 메켓,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 주고 야 이거 쪼개줘 라고 하면은 형태소대로 쪼개주는데 이제 이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르겠죠. 만든 것도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트위터에서 만든 거고 꼬마? 요거는 아마 서울대에서 만든 건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SNU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잖아요. 그런 건데 일단 여러분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법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저는 연습을 할 때, 실습을 할 때 이제 OKT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거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클래스들도. 어떤 거는 빠른 대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어떤 거는 정확도가 높은 대신 조금 느리다거나 처리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OKT는 가장 무난한 형태소 분석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할게요. 자, 복사할 건데 일단 요 코엔엘 파이라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설치하기. 윈도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콜앱은 리눅스거든요. 근데 우분투인지 센토스인지 모르겠네. 자, 그냥 요거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pip install coenel 파일.
어차피 우리가 파이썬으로 쓸 거기 때문에 PIP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객체 만들어 주시고, 자, 사용법도 여기 다 있어요. 자, OKT 모르푸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자른다라는 겁니다. 파스는. 그래서 뭐라고 하네요. 이게 발음도 어렵네. 합하고. 자, 이게 뭐예요? 문장으로 자른대. 문장 아닌데. 프레이즈트.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봅시다. 구문의 형태소로 구문 분석합니다. 형태소의 구문을 구문 분석합니다. 뭐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포스 뭐 이런 것도 팝하고 돌려보시면 뭐 하는 기능인지 나옵니다. 조금 어렵네 말이. 자, 근데 요거는 뭐 얘네가 좀 너무 대충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구글링 하시면은 더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딱 봐도, 코드만 봐도 약간 대충 눈치가 옵니다. 자, 보시면 단독, 입찰, 보다, 복수, 입찰, 경우. 잘 쪼개지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최소 의미를 가진 형태소 단위로 쪼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석하고 싶은 텍스트를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그 분석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충 적었어요. 여러분들 뭐 똑같이 적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자, 요 스트링을 이제 OKT 오프스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요것도 이제 쪼개지겠죠. 요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저, 은, 를, 참 등등 이게 뭐 조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이런 건 사실 뭔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죠? 는, 그죠? 은 이런 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한글의 어떤 요소이기는 한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이쪽 세계에서는 스탑 워즈라고 부릅니다. 스탑 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탑 워드는 분석하는데 방해만 되기 때문에 보통 제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 분석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클렌징을 여기서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스탑 워드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기호. 뭐 특수기호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특수기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두점 같은 거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크롤링이나 스크랩하면 이게 HTML 태그 같은 게 섞여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꺽쇠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탑 워드가 있고요. 일단 특수기호 제거가 있는데, 특수기호 제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파이썬, 한글, 영어, 숫자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저라면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한글, 영어, 문자열에 숫자만 나오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정규식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정규식이 뭐 이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검색해서 또는 챗GPT한테 물어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래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일단 복사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하고 느낌표 있죠. 그 다음에 쉼표 있고요. 숫자 뒤에 특수문자들 잔뜩 붙어 있어요. 요거 실행을 하면 싹 다 지워지고 한글, 영어, 숫자만 남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공백은 들어가야 돼요. 공백이 들어가야 이제 공백 기준으로도 우리가 자를 수 있으니까 공백을 넣고 안 넣고는 선택이긴 하지만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모르겠으면 이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공백은 살리고 싶어. 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자, 너무나 좋습니다. 챗GPT 꼭 쓰세요.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요 함수를 거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수기호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점은 다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형태소 분석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특수기호는 일단 사라졌고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스탑 워드를 제거해야겠죠. 자, 스탑 워드 같은 경우는 언어마다 다 다르고요. 내가 이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온전히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터링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스탑 워드 딱 봐도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배들이. 한글 스탑 워드라고 쳐볼게요. 한국어 불용어 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자, 여기 제가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 링크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 불영어 리스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찾아놓은 거 갖다 써야죠. 자, 요거 불러오겠습니다. 코리안 스타버즈. 그래서 요렇게 있대요. 엄청 많아요. 자, 요거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자, 복사한 다음에 여기 좀 길 것 같으니까 코드 하나 새로 열어서 가져올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즘엔 좀 좋은 편집기가 좀 있어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 파이참 같은 전용 텍스트 편집기가 있어요. 이거 메모장 같은 거 말고. 자, 그런 거를 좀 활용하셔야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자열로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스탑 워즈. 자, 요거 다운표 3개 하면은 줄바꿈까지 다 표현해서 문자열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슬래시 있잖아요. 요거를 다 역슬래시 기준으로 잘라서 리스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스플릿 하시면 되겠죠? 역슬래시 N으로. 자,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무엇 때문에? 뭔가 되게 긴 게 있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불영어 리스트 다 잘라서 리스트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스탑 워즈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죠. 요거 필요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형태소 분석했잖아요. 여기서 불용어 제거해야죠. 불용어. 요거를 스트링 3 아니다. 뭐라고 할까? 워드 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워드 리스트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용어를 제거해야겠죠. 그러면은 꺼내서 최종 리스트는 뭡니까? 리절트라고 해보자. 어펜드 하면 되죠. 자, 언제만? 워드가 불용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만. 그죠? not in stop was. 자, 조사는 스타버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자, 요게 형태소 단위로 쪼개면 이렇게 조사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형태소 단위로 쪼개는 거 말고 또 있습니다. 너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여기 있죠, 너운. 자, 너운 수는 뭐냐면 명사야, 명사. 그러니까 명사 기준으로 쪼개는 거라 아마도 조사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거를 명사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코드 새로 열어서. 자,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스트링 2 집어넣으면 되죠. 너무 자, 는은 좀 빠졌네요. 그래서 조금 더 불용어가 제거가 된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요거를 워드리스트. 네. 자, 좀 깔끔해진 것 같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클렌징 끝난 겁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요거는 아까우니까 좀 내비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얻었어요. 리절트 최종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였죠? 빈도수 구하는 거죠, 빈도수. 자, 빈도수 각 단어의 빈도수 구하기. 자, 그럼 하실 수 있나요, 이거?